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까지 동물 세포를 구성하는 값이 그렇다라고 배워왔어. 근데 여기 신경계 쪽인 거야, 여기는. 기관계로 따졌을 때 신경계고, 그 중에 신경계도 가장 기본 단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를 구성한다. 이것이 출발이야. 근데 이 신경계의 세포 이름이 누구냐? 바로 뉴런이다. 바로 이 뉴런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뉴런 내에서 신경의 이동 방법, 그 다음에 신경과 신경 사이에서의 전달 방법을 상세히 배우는데, 비유전 파트 문제 중에는 얘도 탑3에 들어갑니다. 비유전 파트에서 유일하게 정량적 계산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배울 때 기초를 잘 배우고 문제 풀이할 때 그 경험치만 쌓으면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자, 먼저 여러분, 신경계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런이 다른 간이나 위나 이쪽의 세포하고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유독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돌기가 발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돌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돌기와 돌기 사이에서 뭐 전기적인 전도나 아니면 화학적인 전달이나 이런 과정의 방법을,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먼저 거기에 뉴런 와가지고 그냥 써 있어요. 신경계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보고 가자. 뉴런이라는 것의 정의, 뭐 뉴런의 구조부터 한번 보고. 우리가 또 명칭은 또 알아야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할 거 아니겠어? 세포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외형적인 걸 볼 거야. 뇌 쪽으로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다른 세포와 동일해. 핵이 존재하고 세포 소기관이 존재해서 생명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이건 동일하니까 모양 쪽으로 들어갈게. 먼저 뉴런, 그러면 자, 어디에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 신경계. 알았어요? 우리가 반하는 기관계 중에서도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 부르고, 이거 하나가 그냥 세포예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이거 뭐 알아야 될 건 없지만 분화가 된 세포입니다. 사실 어디에서 분화가 됐느냐, 세포 분열기 중에 지환기라는 게 있어요. 지환기. 이게 이제 어디에 속하냐면 간기에 속해 있는 분열기거든. 지환기 때 분화가 됐다. 분화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세포라는 생세포가 있잖아. 그게 꼬리로 발달하는 거예요. 꼬리가 발달하는 거지. 그런 걸 분화라고 해. 새로운 특정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사실 거기서 뭐 분화된 세포다 그냥 그렇게 불러. 뉴런. 뭐 재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고쳐지는 게 가능한 그런 세포거든. 이 재생은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이 뉴런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에서 봤듯이 커다랗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일단 뭐로 나누냐면 신경세포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신경돌기가 있어요. 보다시피 거기에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돌기가 존재하거든. 자, 세포체라고 하는 것은 핵을 포함한 거야. 생명활동을 주관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존재해. 이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세포질이라는 게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지. 라이보솜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핵에 의해서
정확하게 생명활동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신경세포에 딱 모여있고, 자, 중요한 게 저거거든. 신경돌기. 이게 뉴런 구조 중에 가장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 신경돌기가. 신경돌기는 두 가지로 나눠.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돌기가 있어. 자, 그래서 그 둘의 역할이 뭔가? 하나는 가지돌기, 하나는 축삭돌기인데, 얘는 축삭돌기는 따로 우리가 신경섬유라고도 부르네요. 그러니까 돌기가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돌기를 축삭돌기라 불러. 나머지는 다 거의 가지돌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가지돌기 역할, 정보를 수신하는 역할을 해, 쟤들은. 그러니까 외부 뉴런 또는 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가지돌기다. 그러니까 수신기다. 이렇게. 알겠어? 그렇다면 받아들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체로 전달까지 끝나는. 그러니까 가지돌기는 딱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의 전달 과정, 요거 정도. 그럼 축삭돌기는 뭐냐? 결국 다른 뉴런이죠.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받아들인다, 전달한다. 알겠죠? 이 방향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다른 뉴런, 대부분이 다른 뉴런이거든요. 근데 특정 뉴런,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그 운동기관에도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축삭돌기 말단은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전달해주니까 상대방은 뭐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뉴런이나 기관에 뭔가 정보를, 흥분을 이동시켜 준다라고 표현해. 근데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A라는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전달이 된 흥분을 B라는 뉴런의 가지돌기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 축삭에서 보내진 정보를 가지가 받아들여서 그 가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또 축삭에서 보내면 또 다른 뉴런에 어디에서? 가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인 모습은 이런 거야. 이렇게 뉴런의 모습을 표현하거든. 여기 신경세포체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이거 있지. 요게 가지들이에요. 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부산하게. 정보를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애들을 우리가 가지돌기다. 아이고. 가지돌기다. 그리고 하나 길게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축삭돌기야. 돌기 중에 가장 긴 거. 보통 우리가 요 마디를 신경섬유라고 부르거든. 뭐를? 요 선 자체를 신경섬유라고 불러. 자, 여기에 이제부터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봤잖아. 그치? 노란색의 축삭돌기와 나머지 가지돌기. 가지돌기는 정보의 수신. 이런 역할이 담당되고, 얘는
정보의 송신 보내준다는 거 뒤에다가. 알았어?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애들이 뭐라고? 바로 뉴런이다. 그럼 옆에 뭐 있겠냐? 또 다른 뉴런이 있어요. 또 다른 뉴런이 있어요. 여기 신경세포. 이건 뭐고? 가지돌기. 가지돌기 나와 있고, 또 하나 길게 또 뭐가 나와 있을지. 축사돌기가 나오겠죠. 요 공간을 좀 떨어져 있죠?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불러요. 뉴런과 뉴런 사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축삭돌기 발단에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면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화학 수용차를 받아들여서 또 자극을 계속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이 시냅스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냅스가 뭐냐라고만 나오지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사실 시냅스가 없어버리면요, 신경 정보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자극 정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못해서 중추신경이 헤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렇게 시냅스가 있어야 동시에 여기만 얘만 축삭돌기 있겠어요? 다른 쪽에 가서 축삭이 또 걸리고 또 축삭이 걸렸을 때 이 가지돌기에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거지, 거기서 우선 정보를 먼저 보내요. 생명에 위험이 있다든가 급히 취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든가 그런 것만 딱 선별을 합니다, 애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이게 좀 비유가 그런데 칼이 이렇게 모기가 굴고 있는데 칼이 들어와 있어. 자, 어떤 정보가 먼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목숨이 걸린 건데 이게 먼저 오는 거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시냅스가 없어버리면 그냥 뉴런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이거보다 이게 먼저 도착하면 몸은 지금 작살나고 있는데 목이 이거 긁고 있단 말이야. 정보를 분석하는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체를, 사람 생명체를 혹은 동물들을 찾아보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신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을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정보의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얘들이 진화됐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에 어떤 세포들은 요렇게 돌돌 말려 있거든요. 프랑켄 소세지처럼 돌돌 말려 있습니다. 이게 요 돌돌 말린 요 하나를 슈반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린 곳을 마리집이라고. 요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리집은 슈반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공간.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불러요. 결절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에요. 둘 사이를 말하거든요. 결합된 두 부분의 관절,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노드예요, 노드. 노드가 마디거든, 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팔하고 팔 사이 요거 마디잖아요. 그죠, 마디. 근데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신경절? 절 그런 표현을 쓰겠죠. 관절 이렇게 부르죠. 관절. 그죠? 이거 다 관절이거든. 무릎, 팔 다 관절이잖아. 근데 노드예요. 우리 영문으로 노드. 마디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마디가 이렇게 끊겨져 있는, 슈반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신경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슈반세포가 없는 신경도 있고요. 이거는 뉴런의 어떤 기능, 그리고 뉴런의 모습, 이런 거에 의해서 나눌 거예요. 자, 일단 마리집이 무엇이다? 마리집, 슈반세포에 의해서 감겨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히 여러분, 마리집이 어떤 돌기를 말고 있어요? 가지돌기가 아니라 축삭돌기를 말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리집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거든요.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나가지고 축삭끌기를 여러 번 뭐 한 거예요? 감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감아라는 표현을 잘 들으세요.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신경섬유를 보잖아요.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말아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슈반세포라고 해요. 요거 뭐예요? 이건 축삭돌기겠죠? 단면도를 보면 축삭돌기. 그걸 돌돌 마른 애들을 우리가 슈반세포라고 부르는데 요들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있냐면, 물론 흥분을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도 해주고요. 슈반세포 자체가 다른 정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건 약간 마리집이 감겨있는, 축삭돌기에 감겨있는 신경들은요, 좀 디테일한 정보를 운반하는 쪽에 많아요, 애들이.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이동시켜야 될 곳. 그러니까 명령을 수반하는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딱 내렸을 때 바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응에 연결된 운동요로 쪽에 얘가 많아요. 그리고 좀 가깝거나 그닥 속도를 뭐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 중추신경 정도 되는 애들, 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마리집이 없어요. 물론 마리집이 있는 애들은 좀 길어요. 긴 곳을 이런 노란색의 축삭돌기로 이동을 하면 속도가 좀 느려질 우려가 있어서 슈반세포가 막아서 외부의 간섭 없이 요 마디에서만 전기적인 흥분 전도를 통해서 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마리집이 있는 곳이 하이패스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사통화로 쫑쫑쫑 도약 전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냥 슈반세포의 절정적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절연체라고 생각하세요. 절연체. 요즘 절연체란 말 안 쓰기로 물리학에서 저기는 부도체, 전선의 피복,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다른 거랑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겹쳐지면 정보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기 랑비의 결절 보이죠? 누가 발견했겠어요? 당연히 랑비에가 발견했겠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랑비의 결절이라는 곳은 마리집이 존재하는 신경에 나타난 구조를 칭하는 말이에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서 흥분이 이동하려면 뭔가, 흥분도 여러분 전류거든요. 그 전압이 있어야 돼요. 그 전압을 딱 주는 곳, 그러니까 부분 노출된 부분이 바로 어떤 전이나 이런 것들, 이온들의 어떤 전이차에 의해서 전압이 생겨서 생체 전류의 느낌으로 움직여주는, 생체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그러듯이 저 랑비의 결절에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 사방으로 우리 자극의 정보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랑비의 결절은 전 구간에서 흥분의 전도가 막 일어나야 되거든. 외부 세포, 이 신경세포 바깥쪽. 여러분 이렇게 선으로 그렸다고 여러분 선 아니냐고. 이거 확대하면, 여기 보였지?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선으로 그어진 부분이고, 동그란 이 부분이 세포막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세포의 안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이온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이를 일으켜가지고 흥분 전이를 이렇게 쭉 전류 흐름처럼 흐르게 만들어주는데, 얘는 전 구간에서 이게 다 일어나야
흥분이 이동하는 반면 얘들은 부분에서만 전이를 일으켜주면 이 슈반 세포가 덮어준 마리집에서 그 정보 그대로 쭉쭉 밀어줘. 알겠어? 쭉쭉 밀어줘서 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얘는 느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랑비의 결절은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의 그 구간, 거기를 칭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흥분의 뭐를 일으킨다? 전이를 일으키게 해준다. 그 정보가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 마디로 쭉쭉 전해줘요. 얘들처럼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얘는 매 순간 전이를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느리죠. 얘들은 찍 하면 바로 여기 가서 찍 해요. 그냥 옆에서 중간을 거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한다. 요거 정도가 좀 중요한 말 같아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뭐가 일어난다? 흥분의 전이가 일어나는 곳이다. 시험에 뭐 나오는 전에 잘 보세요. 여기를 딱 칭하고 여기서는 흥분의 전이가 일어납니까? 일어난다. 맞아요. 여기를 딱 칭하고 여기는 흥분의 전이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마리집에서는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그냥 무사통과시켜요. 쭉. 알았어? 이거 전이가 일어나는 것은 낭비의 결절만. 그렇다면 낭비의 결절이라는 이 곳의 이름은 마리집 신경에서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얘는 없겠죠. 마리집 자체가 없으니까 낭비의 결절도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시냅스 보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는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발달, 여기 축삭도기 발달해서 뿌려져 가지고요 얘가 일로 이동시켜서 가지돌기, 다음 단계의 뉴런의 가지돌기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축삭돌기 발달에서 흥분을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이어지진 않았으니까 화학물질을 딱 분비합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전달 물질을 뿜어내요. 그럼 그것들이 여기서 확산에 의해서 가지돌기에 도착해서 여기 있던 그 전이를 그대로 정보를 그대로 얘한테 전달해 줍니다. 느려요. 여기보다 여기가 느립니다. 아까 결정적으로 시냅스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도 보내주고 저쪽도 보내주는데 얘가 더 우세한 정보다 뽑아줍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검사원 이 정도 생각하세요. 중간 정보를 검사하는 곳. 알았어요? 마지막 최종 결정은 중추가하지만 그런 정보가 어떻게 될 때 뭐 수많은 감각기관에서 자극이 쫙 밀려 들어올 때 그거를 순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냅스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흥분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전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전달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방향만, 정보, 이동, 방향이 어디냐만 중요시 봐요. 한 뉴런의 축삭돌기에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이렇게 한 방향만 일어납니다. 한 방향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서? 축삭돌기에서 어디로? 가지돌기로 간다. 빨리 읽어봐요. 쭉 가. 더 빨리 읽어. 쭉 가.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 읽어봐요. 가축되죠? 그런 게 가축. 내가 짐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보는 절대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알았지? 그런 식으로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에 따라서 뉴런의 종류를 한번 잡아봅시다. 뉴런의 종류라는 게요, 역할이나 구조에 따라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내신에서는 이런 기본 개념적인 것들 되게 많이 출제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뉴런들의 종류를 나눠보자. 뉴런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했지. 마리집이 있다, 없다. 얘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뉴런, 없으면 민자라는 말 쓰거든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있으면 뭐라고? 마리집 뉴런이라고, 없으면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마리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빠르다겠죠. 흥분 이동이 빠르다 했어. 빠르다. 왜 빠르냐는 거죠. 이걸 도약전도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도약전도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있는 곳에 휴반세포, 다시 말해서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요. 마리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 이동을 할 때요, 요 낭비의 결절이 있죠? 거기서만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퐁퐁 건너뛴다는 거예요. 퐁퐁 건너뛴다. 말 그대로 개울에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돌멩이가 두 손에 놓여있으면 그거 밟고 나면 금방 넘어가잖아요. 근데 개울물 따라서 이러고 넘어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통통통통 튀어 넘어간다 해서 도약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흥분 이동이 빠르다라고 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보다요? 민마리집보다 빠르다요. 마리집끼리는 또 다른 걸 비교해야 됩니다만, 마리집과 민마리집을 보면 그냥 마리집이 흥분 이동이 빠르고요, 얘는 흥분 이동이 느리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불리한 거니까 얘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마리집 뉴런은요, 그만큼 만들어내는데 복잡합니다. 좀 에너지 많이 써야 돼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쟤는. 그리고 쟤는 길어요. 긴 곳에 절연체가 필요하죠. 금방금방 흥분이 이동해야 되니까. 비교적 민마리집은요, 짧아요. 짧은 구간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굳이 마리집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표현할 때, 뉴런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 이게 뭐다? 마리집. 이렇게 표현하면 뭐다? 민마리집. 그럼 낭비의 결절은 어디에 있다? 당연히 마리집의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조금 말을 좀 익숙하게 들어봐봐요. 자극이 뉴런 내에서 이 흥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정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겐 정보고요, 그게 자극이고요, 그게 흥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이동할 때 얘들은 촉삭돌기 전 구간에서 다 이것을 전기적인 전도를 일으켜서 움직여야 돼요. 각 구간마다 전압을 다 만들어서 이 정보를 쭉 옆으로 전달해야 되고, 얘는 그 번거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작다는 거죠. 부분. 대신에 마리집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절연체로 감싸있는 구간에서는 여기서 잠깐만 피크를 띄워도 흥분을 딱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빠르긴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전이라 하거든요.
활동 전위. 전위 자꾸 그러는데 전위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는 높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흥분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좀 더 높은 전압, 그거를 활동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활동전이. 그러니까 활동전이가 딱 생겨야 그 옆으로, 이것도 명심하십시오. 여기가 만약에 활동전이가 여기서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지, 가운데서 생기면요 양쪽 이동을 합니다. 양쪽으로 다. 알았어요? 어디만 조심해야죠? 시냅스만 조심하세요. 시냅스만 축삭에서 가지로 갑니다. 흥분 전달이. 같은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전도 활동 전이는 하나가 발생했으면 사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흥분 중에 축삭을 따라간 애는 그 다음 화학적인 전달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로 가지만, 뭐 공교롭게도 일로 간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간 애들. 걔는 정보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전달을 못 해주니까. 알았어요? 일단 뉴런 내에서는 양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마리즘 뉴런은 예로서 감각 뉴런하고요, 운동 뉴런에 많이 분포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몸에서 멀리서부터 감각기관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빠르게 우리가 흥분을 인지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 빠르게 또 그 운동기관으로 반응기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뭐 아무 일 없을 때 목이 물리면 큰일이지. 내가 간지럽거나 미쳐. 즉각적으로 손이 나가죠. 이게 그래서 운동 뉴런하고 감각 뉴런이 대부분 뭐다? 마리집 뉴런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민마리집은요, 다 그렇진 않은데 일부 중추신경에 있는 뉴런을 연합 뉴런이라고 하거든요. 일부 연합 뉴런하고요, 일부 자율신경. 자, 이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은 뒤에서 이제 볼 건데, DNA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애들이에요. DNA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니들 스스로가 얘를 움직이면 불가능하다. 니네 몸에 이런 애가 뭐 있나 봐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오른손 이렇게 선생님한테 줘봐요. 오른손. 이거 자율신경이 아니에요. 아니죠. 니네가 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제 심장 멈춰봐. 조금은 참으시겠지만 못 참죠. 안 그래요? 숨을 참기는 하지만 숨을 멈출 수는 없어요. 심장박동은 니들이 가만히 있어서 계속 줘요. 이게 자율신경. 알았지?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TV에 보면. 자, 저는 주먹이 날아와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자율신경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모든 몸은 있잖아요. 눈에 가까이 오면 깜짝 놀라서 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감는 게 훈련을 통해서 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야, 누가 주먹 날아오는데 이걸 눈을 불알고 있어. 얼른 피하거나 깜빡거리지. 반응은 보인다고. 그게 자율신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앞에 와 소리 지르는데 내가 노래잖아. 이거 자율신경이야. 안 놀래는 게 웃기지. 내가 앞으로 3초 있다 놀래길게. 이러면 안 놀래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알았지?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뭘로? 마리집이 있다 없다로. 있는 애가 어땠어? 빨랐어. 걔 왜 빨랐다고? 낭비의 결절에서만 전도가 일어나. 전 구간에서 전도가 다 일어나는 애가 민마리집이야. 근데 마리집은 어때? 낭비의 결절에서만 전도가 일어나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켜준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얘들 역할,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해볼게요. 기능에 따라.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예요. 감각신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감각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 있죠. 운동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연합신경이 있어요. 연합 뉴런이 뭉치면 얘가 있죠. 얘들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냐? 감각은 감각 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전체적인 건. 그 다음 그걸 받아들이는 연합신경으로 보내요. 그 연합신경은 뭘 합니까? 그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겠죠. 어디를 통해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은 감각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은 자극을 어디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중추신경으로 보내는, 연합신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얘가 그걸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 각각의 운동기관에서 운동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보내는 게 운동신경을 통해서 내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반응이 되겠다. 정보를 감각기관에서 어디로 보낸다? 중추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의 자극을 받아들인 걸 쭉 전달해서 몸 안으로 집어넣잖아. 하나의 중추신경을 모으잖아, 정보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중추신경으로 모든 정보를 모아주는 애라 이거야. 모아주는. 구심성. 자, 얘 한번 볼까요? 운동신경. 비교가 되는 게 뭐예요? 중추에서 어디로 정보를 보내주는 거다? 운동기관으로. 그렇다면 얘는 어때요?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니 얘들은 차라리 원심성이라고 부르는 게 낫죠. 중심에서 밖으로 뽑아져 나가는 거야. 알았어? 뉴런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감각신경은 오로지 정보를 탐사해서 그 어떠한 정보도 놓치지 말고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다 얘들아. 이렇게. 얘가 누굴 것 같아?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신경세포체야. 근데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잖아. 맞지? 얘는 가지돌기가, 그러니까 돌기가 엄청 발달되어 있어. 알았어? 원래 우리 신경세포체를 중심으로 작은 가지돌기에 가장 긴 건 출삭 이렇게 배웠잖아. 얘들은 돌기와 돌기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누가 있는 거야, 요거? 요거 뭐라고 불러, 요거? 요런 거 뭐라고 불러? 요거를 마리집이라고 그러잖아.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누구처럼 앞에 가지돌기 부분, 한 부분만 길게 이게 아니라 얘는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 돌기가. 그래서 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밀히 말하면 야, 요 정도가 신경세포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여기가? 그럼 이 나머지 긴 건 누구야? 축삭이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한쪽 부분에 몰려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알았니?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축삭이고 여기까지가 축삭. 아니야. 출발이 여기서 됐다. 흥분은 항상 한쪽 방향이라고 했다. 알았니? 그래서
자극을 딱 받아서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 이쪽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서 받으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요게 축삭돌기야. 여기서 받았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된 여기가 축삭돌기. 그러니까 축삭돌기랑 이건 거야. 오른쪽에서 정보를 받아도 이거고 왼쪽에서 정보를 받으면 이거고. 그래서 신경세포가 어디에 있다? 축삭돌기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맞아. 알았어요? 저런 거야 지금 얘기가. 자, 그렇다면 왜 가지돌기가 저렇게 흐트러져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 감각 쪽을 볼까요? 피부 감각을 보시면 정보를 받는 면적, 이거 뭐 안테나라고 해볼까? 안테나가 요만한 안테나가 더 정보량이 많겠냐? 이거보다 훨씬 큰 면적이 안테나가 정보량이 많겠냐? 당연히 면적이 넓은 애야. 그러다 보니 얘도 면적을 넓게 갖기 위해서 가지돌기가 충분히 발달했어요. 알았어? 그런 거야. 그래서 너네 이거를 갖고 장난치는 게 뭐냐? 니네 눈 감고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손 이렇게 비틀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톡톡톡톡 치면 여기 도달하면 얘기해. 그러는데 여기 계속 치는데 도달했어 이런 경우가 이런 거야. 쭉 정보가 피부 감각이 툭툭툭 치는 진동이 그 위에 있는 애가 마치 여기로 올라오는 느낌으로 바뀌어야 돼. 알았어?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라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운동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은 말 그대로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반응기에 전달해 주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발달했냐? 축삭돌기가 발달했어.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모습이야 이거. 알았어? 요 앞에 있는 애가 누구 이게? 가지돌기고 얘가 발달했거든? 근데 요렇게 선생님이 그리면 이거 무슨 신경이 되는 거야? 마리지비는 마리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전형적인 거. 그치? 근데 연합은 분석하는 거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감각과 운동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해야 돼, 얘가. 이 역할을 해. 연결하는 역할, 중앙에서. 근데 그 중앙에서 연결한다는 건 정보를 뭐해서? 습득해서, 인지해서. 누굴 통해서? 감각뉴런으로. 그 정보를 분석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그 운동용 정보를 주는 거라고.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가운데. 커맨드 센터야.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죠, 내가. 돌라맨으로. 이게 무슨 세포체냐? 신경세포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감각뉴런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얘가 감각뉴런이구나. 이 사이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연합뉴런이 있는 거야. 길이를 좀 짧게 잡았어. 축삭돌기를. 왜? 뇌 같은데 그런데 보면 축삭이 길 필요는 없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애가 무슨 뉴런이라고? 이게 운동뉴런이야. 그래서 정보는 이렇게 가는 거야. 흥분, 이동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뭐가 있겠어? 감각기관이 있겠지. 눈, 코, 입, 피부 뭐 이런 애들. 여기 뭐 있겠어? 운동기관이 있겠지. 손, 다리, 몸 어디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 감각과 운동을 살짝 바꿔서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자극의 전달 경로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지? 일단 자극을 줬어. 그럼 감각기관이 그 자극을 받아. 감각뉴런을 통해 연합뉴런을 보내. 걔가 분석을 한 후 명령을 운동뉴런으로 보내. 그럼 운동기관이 반응을 하게 돼 있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우리가 쓸 말은 자극이야. 자극. 알겠냐? 자극, 외부, 환경변화 이렇게 보면 좋겠다. 자극을 받으면 이 뉴런을 따라 여기에 가서 어떻게 된다? 반응을 보인다. 리액션을 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흥분이동 과정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마리집이냐 민마리집이냐는 누가 빠른지는 알았어. 같은 마리집에서는 더 빠르고 느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린 거 기억나요?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죠. 그때 이렇게 말려있는 게 누구라고요? 휴반세포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기억나요? 근데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데 어떤 마리집은 이래요. 좀 큽니다. 두께가 좀 커요. 몇 발라요. 단면적이 넓으면 들고 나는 이온량이 달라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쌤이 좀 설명을 해주겠지만 속도는 같은 마리집이면 얘가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흥분 이동 과정을 보여준다. 요거 이제 참고로 보세요. 참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자, 이런 뉴런이 있고요. 이런 뉴런이 있으면 위가 빨라요, 아래가 빨라요? 당연히. 당연히 아래가 빠르죠. 그러면 요거 있으면 어때요? 요거 시냅스라고 했죠. 화학적인 전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보다 느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 전달 속도를 보면 물론 여기다 외부 자극을 주겠죠. 느낄 수 있는 자극을 줍니다.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자극을 주면 전달 속도는 이래요. 근데 이보다는 이렇죠. 현재로.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나만 볼게요. 단면적이 넓으면 더 속도가 빠르네 어쩌네 이런 것도 있지만 저건 교과서에서 괜히 날개글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가끔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끔 진짜. 어떤 거냐면 얘가 있는데 하나만 얘가 D라고 합시다. 외부 자극을 얘가 유독 센 걸 준 거예요. B하고 D를 비교해 보라고요. 하나는 요만한 세기의 자극을 줬고 하나는 큰 자극을 줬어. 둘 다 이 뉴런이 인지할 수 있는 외부 환경 변화예요. 속도는 어떠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흥분을 우리가 정기적인 전도로 전달하네 어쩌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자, 외부 자극의 세기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반응의 크기인데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바로 단일 신경 섬유라고 씁니다. 무슨 말이냐? 뉴런 한 개 내에 뉴런 하나예요. 뉴런 하나 내에서 어떤 뉴런을 딱 선택합니다. B 하나를 딱 선택해 봅시다. 자극을 점점 세게 합니다. 못 느껴? 근데 어느 정도 세기가 딱 세지니까 느껴. 이걸 역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자극이 바로 전 위로 온다는 거예요. 활동 전위로. 알았습니까? 뭔가 플러스로 탁 튄단 말이야. 얘가 느끼는 게. 근데 이런 거라는 거야. 플러스로 딱 튀었는데도 얘가 느낄 수 있는 범주가 있어. 그래서 그 이상의 외부 자극이 들어와야 뭔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 튀었는데 그 역치 이하의 자극을 받게 되잖아. 못 느껴. 자, 쉽게 말해서 너희들
강아지가 잘 듣겠냐, 사람이 잘 듣겠냐. 느낌상. 강아지가 잘 듣는 거거든. 냄새는 누가 더 잘 맡아? 강아지가 더 잘 맡아. 이런 애들이 역치가 낮다고 얘기해. 무슨 말이야? 예민한 거야. 외부 자극이 조금만 있어도 딱 느끼는 거지. 근데 딱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역치를 딱 느끼잖아? 그럼 세포가 하나면 뭐가 똑같다고? 반응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외부가 아무리 자극이 센 자석이 들어와도, 센 자극이 들어와도 하나의 섬유, 하나의 뉴런, 하나의 축삭돌기가 느끼는 반응은 딱 한 종류인 거야.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니들 팔뚝을 꼬집을 거야. 이 체이 들고 이러지. 이거 외부 자극이 자꾸 세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느낀 애가 역치가 제일 작은 세포인 거야. 느꼈어. 그러다가 점점 자극이 세지면 다른 세포가 느껴. 다른 역치가 좀 세네. 반응도 크고 걔가 또 느껴. 못 느껴. 마지막에 자극을 더 세게 하면 그거보다 역치는 상당히 높고 반응은 큰 애가 또 느껴.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 외부 자극이 세지면 그 자극에 관여하는 세포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하니? 하나의 세포가 다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포는 하나의 역치와 하나의 반응의 크기밖에 못 느껴. 좀 어려운 내용이야. 그래서 B하고 D는 자극이 뭐해도 달라도 같이 도달한다. 알았니? 중요한 얘기. 자, 지금부터 뭐를 할 거냐면 흥분, 우리가 말했던 자극, 정보 이렇게 보자. 이것을 이렇게 이동하는 이 과정을 배울 거야. 그런데 전기잖아. 아무리 생명과학이지만 전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이 자극과 정보가 사실은 전류인 거야, 전류. 근데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생체 전류라고 해. 식물도 이게 흘러. 자극을 받아들인대. 날씨가 춥다 이런 건 안 돼, 다. 이 전류는 뭐냐? 전하의 흐름 아냐. 그지? 그래서 이 생체 전류는 반드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높다는 뜻이지, 같은 플러스인데도 플러스 30이 있고 플러스 20이 있으면 플러스 30에서 20으로 흘러.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이거 저기 생명 선생님들은, 전문 선생님들은 잘 설명을 못해요. 이거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기에 대해 좀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 50이 있고 마이너스 60이 있으면 50에서 60으로 전위가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쪽이 전위가 낮은 거야. 알았어? 플러스 쪽이 전위가 높은 거고 흐른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이런 전류라는 게 사실 전기 물리학을 하는 친구들은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전류는 전자뿐만 아니라 이온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흘러. 우리는 여기서 이온을 잘 봐야 돼. 이온. 우리 몸속은 이온을 잘 봐야 되거든.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이온이 뭔지 알아? 염화이온이야.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이고, 그 다음 황산, 마그네슘, 탄산수, 이런 순서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게 칼륨과 나트륨이야. 정말 잘 봐야 돼. 칼륨과 나트륨. 그러니까 진짜 넓은 의미의 생체 전류를 아주 축소시켜서 보여준 그림이야, 이 그림이. 그러면 축소도 축소 나름이지 어느 정도는 알고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전위가 높다, 전위가 낮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줬고, 그 다음
아까 내가 그 말했지. 하나의 뉴런 축삭돌기 안에서는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도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그랬지. 그 반응의 크기가 전위차야. 일반적인 전위차가 활동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걸 교묘하게 잘 엮어서 이해 좀 해주기 바래. 활동전이가 반응의 크기고 하나의 뉴런 내의 어느 지점이든 활동전이는 똑같다고 그래. 하나의 같은 세포니까. 알았어? 같은 세포 하나 안에서는 느끼는 반응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럼 활동 전이도 같은데 공교롭게도 니들은 거의 100mV 정도 나와. 100mV, 103, 뭐 이 정도 나오고 105 이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건 어디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같은 세포라면 동일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알아두자고. 그 다음 봐봐. 우리가 그 통합과학 시간에도 그거 배웠지. 세포막하고 배웠잖아. 니네 세포막이 참고도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다, 니네. 그 막단백질이 있고 인지질 이중충이 있었잖아. 여러분, 인지질 이중충이 세포막 하나인 건 알지? 그리고 막단백질이 있다고만 배웠지. 니들은 여기서 막단백질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봐. 처음에 이렇게 되는 막단백질을 보게 될 거야. 펌프. 그 다음 통로. 세 개야. 막단백질. 더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개를 볼 거야. 자, 우리는 이 밑에 두 개를 통로단백질이라고 하거든. 얘를 운송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자 봐봐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이야. 능동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확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확산이 아니면 뭐가 소모되냐면 ATP가 소모돼. 알았어?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약한 농도에서 진한 농도로 거꾸로 보내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시 저농도에서 어디로 보내는 역할이다? 원래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이온 통로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자연스럽게 이런 걸 확산이라고 그러잖아. 얘들 둘 다 이거라니까. 확산으로 이온들을 통로를 통과시켜. 알았어? 근데 독립적이야. 나트륨 통로 따로 있고 칼륨 통로 따로 있어. 알았니? 근데 얘는 아니라는 거야. 또 하나, 얘는 누구만 통과시켜? 나트륨만. 얘는 칼륨만. 얘는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움직여. 동시에.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만 명심해. 나트륨이 나가면 칼륨은 들어온다든지, 나트륨이 들어오면 칼륨이 나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방향. 알았어? 그 방향성을 잘 보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왜 저런 단백질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 ATP를 소모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always야. 항상 움직여야 돼. 알았어? 우리 몸이 살아있는 한 쟤는 항상 움직여. 그래서 니네가 지금부터 흥분의 전도 과정을 쭉 볼 거거든. 그래서 흥분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막단백질의 특성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꼭 기억하세요. 어느 순간이든 어느 단계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활동하고 있다. 만약에 쟤가 멈췄다? 니네 죽은 거예요. 그냥. 쟤가 멈췄다는 건 니네가 죽은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얘는 항상, 그럼 얘는 뭐냐? 단계별로 그 통로가 열리고 닫힘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 이단원입니다. 먼저 흥분이라고 하는 거 아까 쌤이 설명했는데 흥분이 뭐였냐? 자, 역치 이상의 외부 자극색이라고. 근데 사실 이것만 흥분은 아니야. 이건 인지하는 거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외부 자극이 왔어. 그래서 반응의 크기가 있어. 근데 우리가 못 느껴. 왜? 우리는 역치 이상의 세기만 느끼거든. 이해했어? 역치 이하의 세기가 우리 몸에 분명히 왔는데, 우리 몸으로 왔는데 못 느끼는 거야. 근데 그 못 느끼는 애들도 있잖아, 얘들아. 계속해서 주잖아? 그럼 느껴. 그 밑에 역치자 그 반응 크기 낮은 그걸 계속해서 주게 되면 느껴. 그걸.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얘를 느낀다. 알았어? 그게 흥분이다. 그렇다면 흥분이 움직여야 돼.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 왜 움직이냐고. 이것 때문에 움직여. 바로 옆에 하고 전이가 차이가 생길 때 움직인다. 알았어? 결국 흥분은 전기적 이동이야. 알았어? 그러려면 얘가 이동하려면 생각해봐라. 이런 거다. 지금 어떤 뉴런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거거든.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축삭돌기지. 맞지? 우리는 얘만 볼 거야. 요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축삭돌기라고 부르면서 신경섬유라고 부른다고 얘를. 근데 얘를 확대하면 이런 거 아닐까? 한 부분을 딱 잘라내면 맞지? 그러면 봐봐.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이게 세포막이잖아.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뭘까? 세포막 안쪽 아니야. 여기를 뭐라고 보냐면 세포 안이라고 본다면 이 노란색이보다 세포막인 거야. 이 세포막에 막단백질이 둥성둥성 박혀 있을 거라고. 그걸 이렇게 쓸 거라고. 뭔지 알겠냐? 반 뚝 자른 걸로 표현할 거야 앞으로. 그래서 요 막에 막단백질이 박혀 있다고 보면 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포 아니면 여기가 박이 되는 거야. 노란 바깥쪽이. 이해 갔어? 그림이 다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해 갔죠? 자, 그러면 흥분의 발생 과정 이렇게 나눌 거다. 저 위의 변화에 따라 나눌 건데, 흥분은 제일 먼저 얘부터 출발을 할 거야. 뭐라고 썼나 봐봐. 분극이다. 극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럼 분극은 누구와 누구의 분극을 의미하느냐? 세포 안과 어디? 박이야.
그럼 이건 암기를 해야 되지. 무조건 세포막 안쪽은 있잖아. -2여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밖이 플러스 극이야. 다시 말해서 안쪽은 무조건 -2여야 되고 바깥쪽은 무조건 플러스 2일 때 어디든 자극이 딱 돌았을 때 그 부분이 플러스로 변해야 옆으로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높아졌으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 세포 안은 평상시에 항상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외부 역지상의 자극이 딱 들어오면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전위가 높아지는 거야. 쭉 높아지면 양쪽에 쫙 전도가 되는 거야. 왜? 거기가 플러스면 양쪽은 다 마이너스일 거니까. 그래서 자극이 이동한다. 어떻게? 전기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분극을 항상 만들어야 돼. 분극을 만들려면 누가 가장 분극의 역할을 심하게 하느냐? 얘야. 나트륨 칼륨 펌프. 그래서 니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게 뭐냐? 분극에서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외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야. 그지? 분극은 뭐라고?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을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얘를 기억해.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온 농도 있지? 얘는 어떤 단계든 밖이 안에보다 높아. 무조건. 여러분 단계가 되게 많거든. 분극도 있고 탈분극도 있고 재분극도 있고 과분극도 있고 다시 분극으로 돌아올 거거든. 그런데 어떤 단계든 나트륨이온은 세포막 밖에가 높아. 그럼 칼륨이온 농도는 어떠느냐? 세포 밖보다 얘는 안에가 높아. 그러면 질문하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의 이동 방향을 예측할 수 있잖아. 이제 봐라. 나트륨 통로는 오픈되지. 이 원리를 보잖아. 그러면 나트륨 통로는 오픈되면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확산이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자, 칼륨이온 통로가 오픈되면 어떻게 되겠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 칼륨이온이.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잘 봐봐. 막을 이렇게 그리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트륨 칼륨 펌프를 그릴 텐데 잘 봐야 돼요. 나트륨과 칼륨은 말이다 얘들아 방향이 반대야. 항상 방향이 반대야. 자,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잡았어. 얘를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게 능동수송이려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세포 아니어야 되겠냐? 잘 고민해봐.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이온을 이동시켜야 돼. 만약에 말이다, 여기가 밖이라면 그건 자연스럽게 들어와. 밖에 온도가 항상 높으니까 나트륨은. 맞지? 그런데 그러면 ATP 쓸 필요가 없잖아. 여기가 밖이야. 여기가 아니고. 잘 봐. 밖이 안보다 나트륨은 높아. 그래서 그냥 냅두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억지로 빼낸다? 이거 ATP 써야 돼. 반대로 칼륨도 봐봐. 칼륨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안에가 높은데 이해 갔어? 그리고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얘를 그러니까 얘를 3개 정도 밖으로 빼내고 얘를 2개 정도 안으로 집어넣는 형국이야. 원리가.
그럼 결국 결론, 밖으로 빼내는 양이온이 많아, 들어오는 양이온이 많아, 나가는 양이온이 많잖아. 그래서 항상 이 세포막 안쪽을 음전하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명심해라. 음전하로 유지된다고 양이온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리고 이 세포 안에는 음전하를 띤 단백질성 그 물질들도 되게 많아. 음전하를 띤. 그러니까 음전하를 띠기 위해서 발달했다고 보면 돼. 이게 뭐지, 이게? 신경성분. 축삭돌 일부분. 이해하냐? 항상 음전하를 띠기 위해서 얘가 계속 항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알았어? 그러면 잘 봐봐. 외부에서 자극을 딱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플러스로 바뀌려면 위, 아래 누가 열려야 되겠냐? 위가 열려야 돼. 나트륨 이온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야 밖에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전화를 띌까? 그 부분이 양전화를 띠겠지. 그게 자극을 감지했다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로 딱 틀어지면서. 이해가니? 그렇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런 거랑 다르다.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잖아? 그러면 밖에랑 안에랑 농도가 같을 때까지 움직이는 게 확산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농도는 안 같다니까. 무조건 밖이 높아요. 그럼 들어온 애가 막 계속 들어오는 걸 마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옆으로 흐트러져요. 양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극이 이동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어느 순간 정도 돼서 얘가 자극을 인지가 끝난 상태면 그 부분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 분극 형태로. 그지?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안에 있던 칼륨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양이온수가 자꾸 줄니까 그 부분이 뭐로 변하겠어? 음전하로 점점점 변하겠지. 자, 그렇게 계속 빼내다 보면 그런 게 있다, 얘들아. 야, 20도씩으로 온도를 막 낮추잖아. 걔가 떨어져. 10도씩 9, 8, 7, 6, 5, 4, 3, 2, 1, 0 만든 이게 아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0. 뭐지? 관성 역할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얘도 칼륨이온도 막 정신없이 밖으로 빼내다가 올라? 너무 뺐네? 가지고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과분극이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분극이 된다는 거지. 그 과분극은 어떤 실험에도 항상 나타나는 결과야.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과분극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 지금 여러분, 내가 막단백질 3개 역할을 지금 알려줬어. 이거 알지 못하면 이쪽 단계별 해석이 전혀 안 돼. 자, 첫 번째 거. 축삭돌기는 애초에 세포막 안쪽이 음전할 때 있나요? 애초에 바깥쪽은 뭘 띄고 양전을 띄고 그럼 밖과 안이 상극이 됐잖아. 그걸 분극 현상이라고 불러. 모든 뉴런은 그 분극 현상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누가 연락에 움직여?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연락에 움직여. 걔가 멈춰? 죽은 거야. 걔는 계속 움직여. 알았어? 그러면 외부에서 자극을 딱 받잖아? 그걸 탈분극이라고 하거든. 보통의 분극 현상이 깨진다는 얘기야. 이탈한다는 얘기야. 탈분극이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 그러면서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양전, 전이가 높아지겠지, 그 부분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활동전이로 표시할 거야. 아, 전이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높아지면 이온들이 옆으로 이동해. 마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옆으로 이동을 해. 그게 전류야, 사실은. 이온들이 이동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얘는 원래 그 자극이 옆으로 이동했으면 이제 이쪽은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밖으로 확산을 해. 그러면 내부 저리가 떨어져. 점점 떨어져. 나트륨 칼륨 펌프 여기 움직이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칼륨이 그걸 도와주는 거야. 밖으로 빼서 음전을 계속 떨어지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과분극으로 갔다가 다시 분극 현상으로 돌아오면 얘는 이제 또 다른 자극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게 열나 빨라. 시간도 얘들아, 세크를 1초지 1초. 그걸 1000으로 나누면 얼마인 줄 알아? 1000msec. 밀리세크 단위야.
1000분의 1초, 1000분의 2초 이런 걸 단위로 써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속도는 인간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알겠니?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얘들아, 통로단백질 셋 중에 ATP 소모하는 게 한 종류야. 맞지? 그게 누구라고? 나트륨, 칼륨, 펌프. 맞지?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는 어떻다고 해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근데 외워야 될 게 뭐냐? 이거지. 나트륨 이온은 항상 세포 밖에 높고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이 높아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즉시 나트륨 이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걸 자극을 인지했다라고 한다. 알았어? 얘가 전이가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 부분이. 그걸 탈분급. 알았어? 그래서 얘가 한도 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반응의 크기 있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역치 이상에서 반응 크기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 반응의 크기만큼만 딱 가. 그 범주가 100mV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온의 변화까지도 선생님이 열어줄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부터 발생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준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뉴런의 한 지점만 갖고 설명을 할 거야. 한 지점. 알았어? 그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 지점에 대한 전이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그 옆으로 변하면서 이 전이가 따라간다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잘 봐. 이게 중요한 얘기야. 뉴런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정보, 흥분, 자극, 흥분의 무슨 방법? 발생 방법을 보게 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 흥분이 뭘로 표현할까 우리가? 바로 전이 차로 표현할 거야, 얘를. 알았지? 자, 우리 아까 배웠지. 분극이 뭐였냐? 이렇게 놓으면 돼. 이거야 간단하게.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은 평상시야. 알겠냐? 이때 잘 봐. 3대장 우리 단백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막단백질. 얘 뭐하고 있을까 얘들아? 이 펌프 계속 작동해 있는 거야. 나트륨이면 3개 빼내고 칼륨이면 2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을 한다니까. 그 다음 얘는 뭐하고 있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거야. 닫혀있어야 돼. 얘가 열리는 순간 뭐지? 흥분이 인지됐다. 쟤는 닫혀있다. 근데 요 가끔 요거 칼륨 이온 통로 당연히 닫혀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닫혀있거든. 일부가 열려있어. 이건 분극을 위한 도움 현상이라고 보면 돼. 일부가 열려 있어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줘야 음전환을 띠기가 더 유리하잖아. 세포 안쪽이. 그래서 일부가 열려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얘 동그라미, 얘 X, 얘는 세모 이런다. 일부가 열려 있어.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 돼. 이건 그냥 조사 자료거든.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어디가 높아야 된다 그랬지? 밖이 높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조사되어지더래.
조사해보니까 한 140, 10 정도. 칼륨 이온은 어떤가 봤더니 반대적으로 이렇게. 자, 저 데이터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냐? 분극 평상시에는 세포 안보다 밖에 누가 높다? 나트륨 이온이 높다라는 걸 보라는 거야. 또한 칼륨 이온은 평상시에 세포 안쪽이 더 높더라. 저걸 보라고. 그 다음에 음전합진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했지. 세포 안쪽에. 얘가 요 정도의 전위를 갖고 있어. 마이너스 70. 그러면 전하의 총합을 한번 따져보자. 밖은 얼마냐? 150이지. 안은 얼마인가 봐. 80이지. 맞았어? 그러면 누가 전위가 낮아? 세포 안쪽이 낮잖아. 맞아. 얼마 낮니? 마이너스 70 낮지. 그래서 너희들 항상 어떤 표든 이 과정 때문에 세포 안쪽의 휴지전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차이가 70이라. 이해 가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평상시에. 휴지전이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전이가 아니라 전이차를 말하는 거야. 전이차가 밖에보다 아니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 이거를 휴지전이 혹은 막전이라고 부른단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요? 이런 설명이 조금 학교에서나 뭐 온라인 이런 쪽은 설명을 잘 안 할 거라고. 근데 뭐 알아서 뭐 진짜 손해날 건 없는 거예요. 저게 그 마이너스 70이 그때 전위값이 아니구나, 그 차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라는 거지. 자, 이제 자극을 받았어.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았어. 그럼 뭐를 해? 탈분극을 하는 거야. 탈분극. 자, 탈분극 할 때 일단 이거부터 나트륨 칼륨 펌프 뭐 하냐? 계속 움직이나니까. 계속 작동해요. 얘는 멈추지 않아. 근데 나트륨 이온 펌프는 어떻게 되냐? 작동을 한다니까 얘가. 그래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 이온이 미친 듯이 들어가. 얘들아, 탈분극은 어떤 때가 탈분극이라고 해서 역지상 외부 자극의 세기가 가해졌을 때 탈분극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작동을 한다는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성이 어땠다? 증가했다고 얘기해. 막을 통과하는 나트륨 이온의 숫자가 증가했다. 얘들아, 분극일 때 나트륨 이온 막 투과성 0이냐 0이 아니냐? 분극일 때 0이 아니야 얘들아. 왜? 얘 때문에 방향은 다르지만 막은 투과하고 있다고 계속. 근데 이때 터진다고. 몰려 들어오는 애가 많아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칼륨 이온은 어떻게 되냐? 얘는 닫혀. 얘 소리가 아니죠? 뭘 소리가 소리가 나지? 뭘 소리가? 또 뭐라 한다고 또 조용하네.
좀 느끼죠? 그걸 하니까 조용하네. 그러면 어떻게 좀 바뀌나 할까? 자, 세포 밖과 세포 안에 그들의 전이나 한번 보자. 상대적 전화가 안과 밖에 상대적 전화가 어느 정도 나왔더니 얘가 플러스 90. 그리고 세포 안쪽이 플러스 60. 이걸 보고 니들이 뭐 느꼈냐? 탈분극에서조차도 밖에 높아 안에 높아. 밖에 높다. 나트륨 이온은 어떤 단계든 무조건 밖에 높고, 칼륨 이온은 무조건 안에 높다는 걸 보라는 거야. 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럼 칼륨 이온도 분명히 닫혔으니까 위랑 이거랑 똑같아. 얘도 닫혔으니까 10, 140일 거라고. 자, 음전화 띈 단백질은 여전히 얘는 뭐 들고 나는 게 없으니까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71고. 그렇다면 전하의 총합을 한번 볼래? 얘는 100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나와? 130 정도 나오겠지? 요 차이 얼마 나오냐? 30 나오지. 맞잖아. 요 얼마 나온다고? 요 차가. 그래서 잘 봐. 탈분극일 때 최고점이 플러스 30이야. 분극일 때 최하점이 마이너스 70이고. 그래서 요 차이를 얼마 차이 나냐고?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70 얼마 차이 나? 100 차이 나지? 이걸 활동전이라고 해. 알았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의 차이를 바로 활동전이라고 하는구나. 전위의 차지 전위가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됐어? 자, 이렇게 플러스 30까지 차이가 났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 이걸 재분극이야.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지? 탈분극을 받았으면 재분. 자, 일단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 작동하죠. 나트륨 이온 통로 닫힙니다. 칼륨 이온 통로가 이때 열립니다. 오픈. 그러면 우리는 칼륨 이온의 막 투과성이 어떻다? 증가했다라고 얘기해요. 증가했다. 막 투과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야, 볼 건 이거 하나. 나트륨도 막 투과성 증가하지. 칼륨도 증가하지. 누가 먼저 증가해? 제가 먼저 증가한다. 탈분극이 먼저라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라고.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다면 세포 안하고 세포 밖에 이제 전압차, 전이차를 본다면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전하의 총합을 보자. 봤더니 나트륨 이온이 얼마인가 봤더니 90하고 60이더라. 그대로. 그런데 얘가 60하고 얼마로 변했느냐? 이렇게 커졌지만이 10이 60 됐고 140이 90이 됐다는 건 엄청 빠져나갔다는 얘기야. 50만큼 빠져나갔다. 그치? 여전히 얼마야? 70. 합쳐보자. 얘가 150이고 얘는 그러면 230 정도 나오나? 그죠? 230, 쏘리. 80 정도 나오죠?
이들의 전이차 얼마 나와요? 전이차? 이거 나오잖아요.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70. 아셨어요? 전이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알겠니?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 같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온의 배치가 달라요. 그냥 분극일 때하고 재분극일 때 마이너스 10도 돌아오긴 했는데 이온의 배치가 다르다고. 보시면 나트륨 이온이 좀 높고요. 분극 때보다. 칼륨 이온은 좀 줄었어요. 나트륨 이온이 좀 높아졌고 칼륨 이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걸 저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계속 바꿔치기 해서. 알았습니까? 일단 전이를 같게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분극 현상하고 재분극은 전이차는 똑같은데 이온들의 배치가 다르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 세로축을 뭐라고 넣을 거냐면 막전이라고 넣을 거예요. 막전. 우리가 미리볼트라고 하죠. 막전. 그러면 제일 먼저 분극일 때 얼마로 잡을 거냐 그러면 이 정도 마이너스 70mV.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분극입니다. 분극. 이렇게 분극.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자. 분극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정도 올라가다가 팍 튑니다. 여기까지. 이거 얼마인가 봐. 요가 30. 알았어요? 그래서 요 1번 잘 봐요.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논다면 2번, 3번이 다 같이 탈분극 단계거든요. 전이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떨어집니다. 이 아래가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거든. 요걸 다 표현을 해볼게요. 4번이고요. 떨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떨어진 요거 5번이고요. 요거 얼마인가 봤더니 요 지점이 마이너스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6번으로 왔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석할게요. 1번 어떤 거라고요? 분극.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분극. 이때 막전이 얼마였어요? 전이차가 마이너스 70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트륨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뭐가 시작된 거지? 얘가 시작된 거예요. 나트륨의 유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트륨 이온의 유입이 확 시작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이제 나트륨 이온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 둘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아, 이걸 탈분극식이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내리고 가로축을 딱 놓는다면 여기를 보통 시간으로 잡거든요. 기본적으로 단위는 밀리세컨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느 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마이너스 70이었다가 마이너스 50, 요런 거 이제 50을 잡아보자. 마이너스 50 정도로 잡아보면 여기서 피크가 갑자기 툭 튀느냐? 요 정도를 역치로 잡아요. 보통 마이너스 50 정도를 우리가 역치로 잡으면 지금 얘가 피크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인지를 하죠. 마이너스 50보다 밑에서 피크가 탁 친 다음에 내려가면 우리가 못 느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의 세기라고 우리가 보느냐? 저 끝에서 아래까지. 여기 얼마입니까? 100mV 나오죠? 이거를 활동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활동전이가
역치 이상일 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질문합시다. 이게 뉴런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한 부분. 그러면 요 신경세포에 가까워지면 요 활동전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똑같다고. 어디든 똑같다고. 알겠어? 자, 이제 네 번째 재분극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네 번째 재분극. 자, 이 그래프상에서 재분극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칼륨이요. 얘가 유출이 되죠, 세포 밖으로. 그래서 전위가 회복됩니다. 전위가 마이너스 70으로 회복 단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5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과분극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인데 그보다 더 오버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나트륨 이온하고 그 칼륨 이온을 봤을 때 과분극이에요. 유입량이 있고 유출량이 있죠. 누가 더 많겠어요? 얘가 훨씬 많아요. 여기가. 알겠어요? 그게 마이너스 80이라고. 그러니까 어디든 나트륨 이온의 유입량과 칼륨 이온의 유출량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럼 재분극에서는 탈분극이랑 비교하면 재분극에서는 훨씬 칼륨 이온의 유출량이 많다는 거죠. 빠져나가 줘야 얘가 뭘로 변할 거야? 빨리 마이너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쳤는데 얘가 왜 적을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옆으로 간 놈이 다시 오기도 합니다. 왜요? 갔는데 전이가 낮아서 얘가 상대로 높으면 또 와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가 뭐예요? 다시 분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분극. 그죠? 이 분극 현상에 의해서 완벽한 분극은 누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얘요. 이온 재배치가 실현이 돼요. 얘에 의해서. 알았습니까? 여러분, 얘를 선생님이 역치전이라고 적어줬어요. 무슨 뜻이죠? 얘 이상은 외부 자극이 되어줘야 우리가 인지한다. 그 다음 이 전이를 우리가 무슨 전이라고 불렀죠? 막전이 혹은 휴지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휴지전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분극일 때 전이 이렇게 보세요. 분극일 때. 평상시에 저렇다는 얘기고요. 활동전이는요. 이 뉴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의 크기예요. 어디든 똑같고요. 알겠죠? 자, 들어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왜 재분극이나 이런 것들 다시 분극 상태가 돌아와야 되느냐? 초기 상태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뭐를 받았을 때 역지 이상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열려도 안 들어와요. 이렇게 전이가 높아져 버리면 들어오는 양이 비교적 적고요. 확산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확산 속도는 농도차가 커야 되거든. 그지? 근데 농도차가 얼마 안 나. 그럼 어떨까요? 확실히 반응이 작아요. 아니, 충분히 그쪽까지 갈 거예요. 어쩌까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둔화되죠. 외부 환경변화. 죽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기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흥분의 전달을 끝낸 다음에 바로 저기로 가봅시다. 글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죠?